안녕하세요. 송차장 기록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늘 부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이제 5월이네요. 가정의 달이죠. 지난 주말에 4살 딸이랑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발이 작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신발 신기는데 발가락 끝이 신발 앞코를 자꾸 미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길 때마다 아이가 발을 살짝 오므리고요. 신발 코너에 가서 딸이 좋아하는 분홍색 운동화 하나를 골랐습니다. 점원분이 사이즈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망설임 없이 그러더라고요. 150 있어요? 말하고 나서 조금은 멈췄습니다. 넉 달 전에 분명히 145를 샀거든요. 그 사이에 한 치수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제 입에서 150이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나온 게 그 사이에 제가 새로 외운 숫자였던 겁니다.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월인데 부모님 신발도 한 켤레 사드려야겠다. 뭐 큰 결심을 한 게 아니라요. 5월 되면 매년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화 한 켤레 사드릴까? 옷 한 벌이 나으려나. 그러다가 결국 용돈으로 보내드리고 끝나는 시기였어요. 매년요. 그런데 그날은 거기서 조금 멈췄습니다. 사이즈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그 멈췄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본 기사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제19차 한국복지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사람이 44.4%, 거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1년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횟수가 평균 106번이래요. 한 달에 8번에서 9번,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 꼴인 거죠. 근데 이게 평균이고요. 중간 값으로 보면 1년에 52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통화를 한다는 거죠. 직접 만나는 건요, 1년에 평균 42번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것도 중간 값으로 보면 12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본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평균에도 중간 값에도 못 미칩니다.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명절에 2번 내려가고 어쩌다가 한두 번 더. 1년에 서너 번 뵙는 게 다예요. 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부산하고 서울 거리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애도 어리고 핑계는 늘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그 주말에 마트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딸 신발 사이즈는 묻기도 전에 입에서 나오는데 어머니 신발 사이즈는 모르겠더라고요. 235일까? 260일까? 240일까? 추측할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웃긴 게요. 저는 회사에서 숫자를 꽤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월 마감 숫자도 외우고 거래처 코드도 외우고 부서 회식 때 누가 뭐 못 먹는지도 압니다. 김 대리는 회를 못 먹고요. 박 과장은 매운 거 못 먹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발 사이즈를 모르더라고요. 그날 저녁이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딸 주려고 사과를 씻고 사과를 깎다가 생각 들더라고요. 딸 사이즈는 외웁니다. 지금 150이고 그 전엔 145였고 또 그 전엔 142였고요. 넉 달 전에는 145를 샀고 또 몇 달 지나면 155를 보게 되겠죠. 키도 제가 알고 몸무게도 알고 좋아하는 색도 알고 난 먹는 반찬도 압니다. 이걸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기 전에 신발 신기다 보면 발가락이 닿는 게 보이고요. 옷 빨래 개다 보면 옷이 짧아진 게 보이고요. 그렇게 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부모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식 사이즈를 외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발가락이 닿는 거, 옷이 짧아진 거, 어제보다 살짝 큰 거, 그걸 곁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딸 발이 자라는 거, 그건 제가 매일 봅니다. 그러다가 사과를 씹다가 그 생각이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내 사이즈를 어떻게 다 외웠을까?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발 사이즈 몇이냐고 물으신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학년이 바뀌면 옷이 와 있었고, 계절이 바뀌면 신발이 와 있었어요. 제가 엄마 나 발 컸어 그러기 전에 이미 새 운동화가 신발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발가락이 닿는 거, 바지 길이가 짧아진 거, 어제보다 살짝 큰 거. 제가 지금 우리 딸 보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거든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공무원을 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셨고, 형 하나, 저 하나, 내 식구 사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알뜰하셨어요. 그때 시절 한국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다고는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그러신 편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는 거의 안 타셨고요. 버스도 잘 안 타셨어요.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셨습니다. 시장이 멀어도 걸어가시고, 시장에서 짐 들고도 걸어오시고, 버스비 아껴서 너희 우유 한 통 더 사 먹여야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전략인가 싶었거든요. 버스비 몇백 원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몇백 원에도 벌벌 떠셨어요. 진짜로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살 때도 100원 깎으려고 한참 흥정하시고, 두부 한 모도 어디가 더 싼지 두 가게를 비교하시고, 그러면서 사오신 게 차이 100원, 200원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100원, 200원 가지고 왜 저렇게 깎으시는지. 그냥 사면 되지.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친구 어머니들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만 너무 알뜰하신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이상한 게요, 어머니는 본인 거는 그렇게 아끼시면서 형이랑 저한테는 안 그러셨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롯데리아라는 게 동네에 새로 생겼어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쯤은 형이랑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불고기 버거 그거 한 개씩 사주셨습니다. 어머니 본인은 안 드시고 그냥 옆에서 우리 먹는 거 보시기만 하셨어요. 엄마는 별로 배 안 고프다 그 말씀 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배가 안 고프셨을 리가 없잖아요. 같이 시장 다녀오시고 같이 점심도 안 드신 상태인데.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엄마는 배가 안 고프시구나 하고 제 거 야무지게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기도 그래요. 제믹스라고 그 시절 한국에서 만든 게임기가 있었어요. 제믹스.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사주셨거든요. 그때 그 가격이면 어머니가 한 달 시장에서 장 보는 돈하고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걸 사주셨고, 본인은 옆에서 형과 나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해라 그 말씀만 하시면서 보고 계셨어요. 신발도 그랬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 형 옷이랑 신발 많이 물려받았어요. 2살 터울이거든요. 그게 그 시절엔 당연한 거였습니다. 형이 입던 거, 신던 거, 동생인 제가 받아 신는 거.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쩌다가 새 신발을 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자주는 아니었지만 1년에 한 번, 2번쯤? 명절 앞두고나 학기 시작할 때나 그럴 때. 그때 어머니가 사오시는 신발이요,
메이커였습니다. 프로스펙스도 있었고 나이키도 있었고요. 제 또래 아이들 중에 메이커 신발 신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본인은 시장 콩나물 100원 깎으시면서 자식 신발은 메이커로 사주신 겁니다. 그리고 늘 한 치수 크게 사주셨어요. 한 치수 크게 샀다, 발 큰다, 좀 신어라. 이게 어머니 단골 멘트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좀 헐렁해서 싫었거든요. 친구들 신발은 다 딱 맞는데 제 신발만 붕 떠 있는 것 같아서요. 2달 지나니까 딱 맞고 반년쯤 지나니까 그제서야 슬슬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치수 크게 샀다는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머니가 제 발이 자라는 속도를 미리 보고 계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 치수 더 큰 그 빈 공간이 어머니가 1년 동안 자식 발에 신겨주신 시간이었던 거죠. 본인은 콩나물 100원에 벌벌 떠시는 분이 자식 신발은 비싼 메이커로 사주셨다는 게요.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본인 거 아낀 게 그냥 아낀 게 아니었구나. 그 아낀 100원, 200원, 버스비, 본인의 점심값. 그게 어디 갔냐면요. 우리 형이랑 저 입에 들어가는 불고기 버거가 됐고, 우리 형 생일에 제 믹스가 됐고, 제 발에 신긴 프로스펙스가 됐던 거예요. 자식 발에 신긴 신발로 그 돈이 갔던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좀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한 치수 크게 신발을 사주신 사람이고 본인 신발은 메이커도 아니고 한 켤레로 1년 넘게 신으시고 그러면서 자식 발 사이즈는 매년 새로 외우셨을 텐데요. 저는 어머니 발 사이즈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다가 예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 라는 글인데요. 가세가 기울어진 어머니를 이모 댁에 모셔다 드리던 길에 어머니가 시인한테 설렁탕을 한 그릇 사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인이 한창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식당 주인을 부르십니다.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졌다며 국물을 조금 더 달라고요. 주인이 흔쾌히 국물을 더 가져다 주는데 어머니가 그 더 받은 국물을 본인 그릇이 아니라 시인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본인 드시려고 더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시인, 그 시인은 자식입니다. 자식 그릇 채워주시려고요. 그 글의 마지막 한 줄이 이렇습니다. 시인의 한 줄이죠. 눈물은 왜 짠가? 저는 이 글을 학교 다닐 때 한 번 읽었었거든요. 그땐 그냥 슬픈 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가난한 어머니 이야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 글이 다시 떠오른 게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러셨다는 걸 그날에야 알겠더라고요. 콩나물 100원 깎으시면서 본인은 안 드시고 옆에서 보시기만 하면서 메이커 신발은 자식 발에 신기면서 그게 다 어머니 본인 그릇의 국물을 제 그릇에 부어주신 거였어요. 30년을, 아니 40년을요. 매일같이요. 매일 그 옆에서 그 국물을 받아 마시면서도요. 한 번도 그 국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거실에서 한참 앉아있다가 카톡을 켰어요. 어머니한테 보낼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신발 사이즈 몇이야? 이 한 줄이 안 보내지더라고요. 썼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어요. 그게 3번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사이즈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안 보내지냐 생각해보니까 그 카톡 한 줄이요. 그냥 사이즈를 묻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였어요. 그 한 줄이 괜히 미안한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안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딸이 자고 있었어요. 이불 밖으로 작은 발이 빠져나와 있는데 그 발을 한참 봤어요.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중에 나처럼 될까? 40이 넘어서 자기 자식 신발 사이즈는 외우면서 내 신발 사이즈는 모르는 사람이 될까? 어버이날에 용돈이나 붙이고 1년에 서너 번 얼굴 보고 카톡 한 줄을 못 보내서 썼다 지웠다 하는 사람이 될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안 그랬으면 하고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제가 부모를 대하는 모양을 보면서 크겠구나. 제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살면 그 무심함도 집안에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딸 발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에 보냈어요. 엄마, 신발 사이즈 몇이야? 이번에 한 켤레 사가려고. 답장이 한참 뒤에 왔습니다. 와, 갑자기 235다. 사오지 마라. 신발은 신어봐야 한다. 저는 그 답장을 한참 봤어요. 그 세 자리 숫자가요, 30년 넘게 제가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신발은 신어봐야 한다 라는 말도 한참 봤습니다. 그 말이 그날은 좀 오래 남더라고요. 5월에 한번 부산에 내려가려고요. 명절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지만 그냥 내려가려고요. 가서 어머니 모시고 신발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또 신발은 신어봐야 한다 그러실 거예요. 이번엔 곁에서 같이 신어보고 같이 고를 겁니다. 발 한번 보고 사이즈 한번 정확히 재고 그리고 나서 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한 치수 크게 사주셨던 그 마음을 저는 한 번도 정확하게 사드린 적이 없거든요. 40여 년 만에 한 켤레 사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몇 사이즈를 신는지 안다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숫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요, 저는 그날 조금 큰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효도해야지, 잘 해드려야지, 이런 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디디는 발의 정확한 숫자 하나를 안다는 건, 그건 평생 곁에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저를 그렇게 알아오신 것처럼요. 사랑이 꼭 큰 말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은 사이즈 하나 묻는 데서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발 사이즈, 손 크기, 좋아하는 반찬,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데서요. 저는 그동안 받는 쪽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받는 데에 익숙해져서 사랑을 주신 분의 가장 작은 숫자 하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늦은 거 알았으면 늦은 만큼 안 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머니 사이즈 한번 외워보려고요.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요즘 뭘 보시는지, 친한 친구분이 누구신지, 그런 것도 하나씩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를 너무 오래 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봐온 자식이 이제부터 조금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식 쪽은 잘하는 걸 보고 부모님 쪽은 변해가는 걸 좀 보면서 살아야겠더라고요. 양쪽 다 보면서요. 그래야 우리 딸도 나중에 저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요, 부모님 신발 사이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처럼요. 거창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신발 사이즈 하나든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든 부모님이라는 사람을 오늘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는 거,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받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늦었어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차장 기록 23번째였습니다. 고맙습니다.